메달리스트 사격 선수인 여주인공은 자동차 사고로 가족을 잃게 되고 본인은 심각한 언어 장애가 남는 불행을 겪습니다. 그래도 꿈과 의지를 갖고 좌절하지 않던 그녀였지만 어느 날 나머지 산마저 산산조각나는 크나큰 사건을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린되어 짓밟힌 그녀는 법의 문을 두드려보지만 언어 장애로 인한 불통과 세상의 편견과 마주하게 되고 삶이 짓밟히고 무너진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 세상에 분노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판타지의 세계 속에서 그 분노를 풀어내고 있는 두 영화입니다. 1976년 동 제목의 영화를 2013년 리메이크한 캐리입니다. 종교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엄마와 함께 평탄치 못한 삶을 사는 캐리는 학교 친구들의 모진 따돌림과 멸시를 당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사한 남성에게 위장된 프로포즈를 받고 부도의 여왕으로 뽑힌 순간 그녀는 설마 했던 환상마저 깨버리는 모욕을 당하게 되고 여자로서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찢겨집니다. 자신을 능멸한 친구들과 선생에 대한 캐리의 복수는 매우 싸납고 일견 통쾌한 맛이 있지만 그녀는 엄연히 염력 등의 능력을 구사하는 초능력자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 영화 중 가장 긴 제목의 영화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화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과 남자들로부터 유린당한 분노를 판타지로 표출합니다. 그 지독스러운 원망감은 느껴지지만 이렇게 죽고 난 뒤에 부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현실에서 풀어내고 있는 두 작품을 보겠습니다. 콜롬비아나는 어릴 적에 잃고만 부모님의 원수를 시간이 지나 하나하나 처단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이 상당히 재미있는 영화이지만 그저 우먼 파워만을 엿보게 되는 영화적 설정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 영화 언니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납치된 동생을 구하기 위해 주인공은 다이나믹한 액션으로 방해 세력들을 응징합니다. 이 정도로 강인한 액션을 구사하며 복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영화 속에서 제공되긴 하지만 이는 여성들의 분노라기보단 호쾌한 여전사의 활극을 지켜보는 선에서 멈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두 영화는 엄연히 부모님과 동생을 대신하는 대리복수라는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면 사정없이 짓밟힌 여성이 직접 나서서 가해 당사자에게 죄를 묻고 이를 응징하는 영화가 있었을까요? 세월은 좀 뒤로 갑니다. 가정에 비디오테크 보급도 드물었던 80년대 베타 비디오로 아름아름 돌아다니며 꽤나 많은 이들이 찾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완성도가 결코 높다고 볼 수 없고 제목을 잘 지었다고도 볼 수 없지만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가해자에 대한 처절한 응징과 복수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영화는 수십 년이 지나 리메이크되어 3편의 시리즈로 선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80년대 당시 우리 한국 영화에도 힌트를 제공합니다. 85년작 우리 영화 어미는 사회 고발극으로 저 문제의 영화보다 한층 수작인 작품이지만 영화 말미에 보여지는 복수의 방법은 저 영화를 10분 참고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복수 방법의 묘사는 영화적 재미를 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인 여성이 복수의 방법으로 짓밟힌 자신의 성을 다시 내세운다는 아이러니가 있으며 영화에서 그저 눈요기로 소비되고 만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서두의 오프닝이었던 어떤 살인도 주인공 자신이 직접 가해자를 처단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사격선수라는 초반의 설정이 설득력을 주지만 대다수의 성폭력 피해 여성이 취약하다는 점에서는 이건 역시 특수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영화는 주인공의 뛰어난 연기와 더불어 현실적인 생생함을 불어넣는 영화적인 리얼리티가 살아있어 여느 영화에 비해 한층 진전된 느낌을 줍니다. 영화적인 설정에 지나치게 기대지 않고 짓밟힌 여성의 복수가 참 슬기로웠던 영화를 생각해봅니다. 델마 루이스는 참 인상적인 영화긴 합니다. 자신을 범하려 했고 그에 더해 뻔뻔하게 이죽거리는 남자를 응징한 델마 루이스에게 조여오는 법막을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참 괜찮은 수작이긴 하지만 그들의 선택에
응원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들만의 외침일지언정 슬기로운 복수라 볼 수는 없습니다. 실화를 소재로 한 우리 영화 놀이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리고 그로 인해 세상에 감춰진 진실이 튀어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복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산산조각 나도록 짓밟혀 극단에 몰린 여자에게 사실은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는 없지만 이 두 편의 한국영화는 그 희미한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영화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1958년작 어느 여대생의 고백입니다. 자신과 아기를 버리고 도망간 전남편을 우연히 만나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여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가 주인공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영화의 중심 이야기 줄기는 아니지만 변호인은 사력을 다해 여인의 억울함을 법에 인정해 호소합니다. 더욱 슬기로운 복수 방법은 좀 식상하지만 결국은 너무 당연하게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노력과 정교하고 합리적인 판결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1990년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자신을 짓밟으려 입을 들이미는 남성의 혀를 절단한 희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여성의 행동이 무죄냐 유죄냐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영화는 지금도 그렇듯 음주를 하는 등의 조진하지 못한 여자라는 프레임으로 여성을 압박합니다. 그 파상 공세를 견디다 못해 몇 번이나 포기하려 했던 주인공이지만 스스로 자신을 변론하며 지난한 과정 속에 결국 무죄를 이끌어냅니다. 이 영화는 이런 소재를 다룬 영화 중 하나의 위안거리를 제공합니다. 판타지로 빠지지도 않고 과도한 영화적 설정을 만들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런 소재에 관해서는 영화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하고 다소 겉돌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진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는 영화를 기다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